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과의 톡톡쌤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집 앞에 가까운 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어저께 한 학부모님과 상담이 있었는데 아이가 A레벨로 가야 할지 IB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내용이었어요. 얼마 전에도 두바이에 사는 학부모님과 상담 중에 아이가 현재 두바이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11학년에 다니고 있고 영국 대학으로 진학할 예정인데 IB를 해야 될지 A레벨을 해야 될지 고민했던 분이 생각나서 오늘은 A레벨과 IB 디플로마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6폼 때, 그러니까 12학년이 되면서 학교를 많이 옮기는데 이 경우에 A레벨을 하는 학교로 옮겨야 할지 IB를 하는 학교로 옮겨야 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레벨과 IB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우는 과목의 수입니다. A레벨 학생은 3과목이나 4과목을 선택하면 되지만 IB를 하는 아이들은 6과목을 선택해야 되지요. A레벨 학생들은 12학년에 3과목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4과목을 듣다가 13학년에 가서 한 과목을 드롭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A레벨 아이들은 한 과목을 주당 10시간씩 공부를 하니까 과목 수가 적은 대신에 공부하는 내용이 아주 많다는 것인데 이에 반해 IB는 6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B에서 선택하는 6과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영어, 수학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피직스가 있는 과학 영역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에코노믹스, 비즈니스 앤 매니지먼트, 지오그래피, 히스토리 등 사회 영역 중에서도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2 외국어를 반드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트, 뮤직, 필름 스터디, 드라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보통 이공계열로 진학하는 아이들은 아트나 드라마 등 기타 과목을 선택하는 대신에 과학 영역에서 한 과목을 더 선택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사회계열로 진학하는 아이들은 또 사회계열에서 과목을 하나 더 선택하게 되고요. 이렇게 IB에서는 6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6과목이 모두 같은 비중은 아닙니다. 3과목은 하이어 레벨, 나머지 3과목은 스탠다드 레벨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어 레벨에서 선택하는 과목들은 A레벨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깊게 공부해야 되는데 주당 5시간 정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A레벨보다 시간적으로는 좀 적은 편입니다. 스탠다드 레벨에서 선택하는 과목들은 주당 3시간 정도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3과목은 하이어 레벨에서 선택해야 되겠지요. IB 디플로마에서는 이렇게 6과목 이외에도 별도의 과목들을 또 해야 되는데 먼저 익스텐디드 에세이를 해야 됩니다. 익스텐디드 에세이는 A레벨에서의 EPQ와 비슷한 과목으로 EPQ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에서 하는 익스텐디드 에세이는 4,000자 내외의 에세이를 쓰는 것인데 A레벨의 EPQ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지만 IB에서의 익스텐디드 에세이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EPQ나 익스텐디드 에세이 모두 학생들이 자신이 평소에 관심이 있는 토픽을 정해서 리서치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연구할 수 있는 기초를 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되겠지요. 이 외에도 IB를 하는 학생들은 또 TOK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에세이와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도 익스텐디드 에세이와 마찬가지로 필수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IB를 하는 학생은 카스를 해야 되는데 크리에이티비티, 액티비티, 그리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아트나 액티비티, 교회 활동을 포함해서 12학년, 13학년 2년 동안 해야 되는 교내외 활동을 말합니다. IB 과정의 장점은 폭넓게 여러 과목을 공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공부뿐 아니라 폭넓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전인격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A레벨과 IB 디플로마의 차이점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A레벨은 세뇌 과목을 아주 깊게 공부하는 대신에 IB는 하이어 레벨에서 3과목, 스탠다드 레벨에서 3과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EPQ는 A레벨에서 선택 과목이었지만 IB에서는 익스텐디드 에세이,
TOK, 카스가 모두 필수입니다. 그리고 A레벨에서 듣는 과목들은 이그젠 보드가 모두 다르지만 IB에서 공부하는 모든 과목들은 IB라고 하는 같은 이그젠 보드에서 주관을 합니다. A레벨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가 A스타이지만 IB에서는 1부터 7까지의 레벨이 있어서 7이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참고로 카스는 그레이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A레벨은 영국에서 실행되는 교육제도지만 IB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A레벨을 하는 학생들과 IB 하는 학생들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A레벨 하는 아이들은 74만 6천 명, IB를 하는 아이들은 4,700명 정도 됩니다. A레벨 하는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A레벨을 해야 될지 IB를 해야 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가 대학교 때 공부할 전공을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공을 이미 선택했다면 굳이 6과목을 해야 되는 IB를 할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아이가 아직 전공을 선택하지 못했는데 공부를 전반적으로 잘한다면 IB를 추천합니다. 여러 과목을 공부하면서 어떤 과목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지, 무엇을 더 흥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국이 아닌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A레벨 하는 학교를 찾을 수 없다면 IB를 해야 되겠지요. 대학교 가기 전에 언어, 과학, 사회 분야 골고루 균형 잡힌 교육이 IB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공부할 양에 대한 부담만 없다면 IB가 아주 이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영국에 와서 대학을 가는 경우에 저는 A레벨을 추천합니다. 영어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영어도 해야 되고 제2외국어도 해야 되는 IB는 한국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공학이나 이과 계열, 법대나 의대, 음악이나 미술 등 목적이 뚜렷하게 세워진 경우에는 여러 과목에 분산되는 노력을 세 과목에 집중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IB 디플로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A레벨과 비교해서 장단점을 설명드렸습니다. IB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